영화는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년 중에 무성영화 시대는 초창기에 아주 짧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원했고 기술의 발전은 빨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에는 어떤 종류든 소리가 존재하고 소리가 없는 영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성영화 시절에는 촬영과 녹음을 동시에 할 수도 없었고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틀 수 있는 기술도 없었음에도 영화 상영 시 피아노 반주자가 있거나 오케스트라가 있거나 좀 더 지나서는 동시 더빙을 한다던가 하는 식의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성영화라고 하면 토킹 피처라고 하는 촬영과 녹음을 동시에 하고 영상과 소리가 완벽하게 싱크가 맞는 것을 유성영화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이 토킹 픽처를 이용한 최초의 유성영화는 1927년 더 재즈싱어로 노래와 연기가 어우러지는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성영화 시대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의 청각을 즐겁게 해주었고 그러므로 소리는 영상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영화의 반은 영상이고 반은 소리다 라고 말하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기술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배척하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소리가 등장했을 때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전환되는 시기, 정확하게는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까지 어떤 감독들은 소리로 인해서 영화의 영상적 가치가 손상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하는 감독들은 소리는 영상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머물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해가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소리는 이런 예상을 뛰어넘어서 영상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소리만으로도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화들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영화에서는 소리의 사용을 무시하고는 작품을 만들 수도 읽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에는 크게 3가지 소리가 존재합니다. 음향효과, 대사, 음악. 바로 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음향효과는 영화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의미를 전달하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관객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음향효과는 대부분 실제 촬영 때 녹음되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후반에서 만들어지고 감독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넣은 가짜 소리입니다. 빗소리, 사이렌 소리, 새소리, 심지어는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것도 모두 만들어내고 감독이 선택적으로 넣은 소리이기 때문에 영화를 이해하거나 한 장면을 이해하는데 사운드 사용만 분석해서 들어도 감독의 의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 때 동시 녹음된 소리가 아닌 만들어낸 소리를 가짜 소리라고 본다면 영화의 소리는 모두 가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시녹음으로 녹음한 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새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없이 소리를 들어보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인 것 같나요? 빗소리인 것 같나요? 그러나 이 소리는 실제 빗소리를 녹음한 것이 아닙니다. 베이컨 굽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가요? 베이컨 굽는 소리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빗소리보다 더 빗소리 같기도 하죠. 다음 장면도 보겠습니다. 모든 소리가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만 이쯤 되면 예상하시겠죠? 모두 이미지에 해당하는 실제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리를 사용한 것일까요?
새가 날아가는 장면은 고무장갑을 흔들어서 더 실제 같은 소리를 얻게 되었고, 담배가 타는 소리는 랩을 뭉쳤다가 놓으면서 나는 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펀치는 칼로 양배추를 찌르는 소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역시나 실제 이미지에 녹음된 소리보다 대체 소리가 훨씬 보기에 그리고 듣기에 실제 같아 보입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한 사운드 분야에도 세분화된 직종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소리를 연구하고 만들어내서 영상을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폴리 아티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실제 소리보다 만든 소리가 더 실제 같기 때문에 영화는 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 만들어낸 소리가 과장되게 들려지기도 하는데 장면의 생동감이나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소리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귀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귀 기울여 듣기인데요. 우리는 귀 기울여 듣기를 통해서 부적절한 소리나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도시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시끄러운 도시의 소리는 걸러냅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이처럼 소리를 선택적으로 담지 못합니다. 그저 현장에 있는 모든 소리를 한 번에 담아내죠. 때문에 영화에서는 사람의 실제 청각 체험과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소리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도시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귀 기울여 듣는 것과 비슷하게 소리를 만들어야겠죠.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음을 초반에 넣어서 어느 정도 장소 상황 설명이 되면 대화 소리만 더 볼륨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들리도록 도시 소음은 줄이거나 혹은 아예 제거해버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도시에서 실제 대화할 때 듣는 소리처럼 재현을 해냅니다. 이렇게 소리를 통제함으로써 더 실제 같은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적인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인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인물의 정색한 표정이 나오고 주변 소음이 싹 사라지고 대화 소리도 뭉개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인물의 감정이 소리로 전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물 내면을 표현할 때 사운드는 굉장히 잘 사용되어지는데요. 한 가지 예시 클립을 보겠습니다. 로버트 레드포트의 보통 사람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장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어머니가 나오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들을 위해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주는 장면입니다. Here he is. Morning. Morning. You sleep? Yeah. It's French toast. It's your favorite. Yeah. I'm not really hungry. Not hungry? You're not hungry. Wait a minute, Beb. There's fresh fruit for you when you get home What are from you school, doing, Conrad. Beb? What are you doing? You can't say French toast. Listen, I got 네, 아들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프렌치 토스트를 먹지 않죠. 그것에 굉장히 어머니가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 화가 난 것이 보여지는 어떤 얼굴에서 혹은 행동에서 이런 감정적 분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크게 들려오는 이 분쇄기 소리를 통해서 이 어머니의 분노와 감정적 동요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이런 선택적인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화에서 잘 사용하는 소리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정적입니다. 몇 초간의 정적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정적이 주는 긴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날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 이 정적은 시끄러움이 있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끄러움은 정적이나 조용함이 있어야 대비가 되면서 그 시끄러움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정적과 시끄러움의 대비를 굉장히 잘 사용한, 극적으로 굉장히 잘 사용한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의 결말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연인은 친구의 차가 고장난 것 같아서 그를 돕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서툰 동작으로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때 영화에서 긴 침묵이 흐릅니다. 이 정적을 깨는 갑자기 큰 새들의 어떤 요란한 소리가 나고, 갑자기 총의 요란한 굉음이 두 연인을 쓰러뜨립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에서 곧 다가올 소음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얼마간의 침묵이 긴장감을 만들어내서 극을 더욱더 재밌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빈 화면, 이런 검정 화면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빈 화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정적은 빈 화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적의 순간은 관객이 자신의 생각을 그려넣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완벽한 무음, 완벽한 정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이 영상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공간에 소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적의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떤 종류든 소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떻게 이런 현실을 영화 제작에 반영할까요? 영화는 앰비언스 사운드라고 하는 공간음을 사용합니다. 공간음이란 각 장소의 고유한 배경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공간은 고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시장의 소리, 화장실 소리, 도시 소리, 자동차 안에서의 소리 등등 이렇게 각 공간마다 여러 가지 소음이 섞여서 그 공간을 설명하고 나타냅니다. 바꿔 말하면 공간음은 공간에 있는 모든 소음의 종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공간음은 실제 현실을 재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공간음을 통해서 이 장면의 공간이 어디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혹은 어떤 계절인지까지도 담아냅니다. 두 번째 소리의 요소는 대사입니다. 대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직설적이고 효과적인 소리입니다. 대사의 톤에 따라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계급이나 사는 곳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말투나 방언의 사용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음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제음악과 상황 묘사, 배경음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한 영화의 음악이라고 말할 때는 흔히 우리가 주제음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제음악은 말 그대로 작품 전체의 주제를 축약하는 테마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어떤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면마다 사용하는 음악은 상황 묘사 음악 혹은 배경음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음악은 그 자체만으로 순수한 예술입니다. 가사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음율로 이야기를 하거나 리듬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등 스토리텔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이죠. 때문에 러시아의 유명한 감독인 푸드푸킨과 에이젠슈테인은 음악은 영화에서 사용될 때 결코 단순한 배경음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은 그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러한 감독들마다 각자의 어떤 가치관으로 음악을 중요하게 사용하는 감독도 있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감독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음향 효과는 폴리아티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영화 음악은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 작곡가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은 대부분 촬영 후에 거의 완성된 편집된 영화를 가지고 영화 음악 감독 혹은 작곡가가 보고 영화 감독과 상의해서 영화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음악은 어떤 징조의 예시로서 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릴러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굉장히 평범한 장면에 불안한 음악을 자주 사용합니다. 관객은 이 음악을 통해 앞으로 나올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음악적 경고는 허위 경보인 경우도 가끔 있고 또 어떤 때는 깜짝 놀랄 절정의 경지를 폭발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음악은 극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주인공을 나타낼 때는 어떤 서정적인 왈츠를 들려주고 신경 과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인공을 나타낼 때는 기묘한 전자음향이나 날카로운 소리들, 윙윙거리는 소리 등을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가사를 붙이면 훨씬 더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악은 영화의 극의 분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도 하고 극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둡고 무거운 장면에서 명량한 음악을 튼다면 장면이 주는 느낌은 유쾌하고 장난기스러움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과 정반대의 음악이나 사운드 효과를 사용하는 굉장히 잘 사용하는 감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탠리 큐브릭이 그러합니다. 큐브릭은 여러모로 거장 감독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음악 사용에 있어서 혁신적인 감독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대표작 스페이스 오디세이, 롤리타, 시계태와 모렌지에서 영상과 대비되는 음악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큐브릭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광활하고 푸른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는 21세기 우주선 영상에 푸른 다뉴브 강의 왈츠의 음악을 사용합니다. 이런 음악 덕분에 관객들은 우주를 유영하고 이동하는 위성들의 움직임이 마치 왈츠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면 우주에 맞는 음악이라면 일반적으로 우주라는 특성에 맞는 어떤 기계적인 소리나 차가운 분위기의 소리일 텐데 큐브릭은 전혀 다른 리듬감 있고 따뜻하고 어떤 자연의 악기들을 쓴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의 대표작 시계태와 모렌지에서 큐브릭은 음악을 거리두기 장치로 이용하는데요. 광기 어린 그리고 엽기적이고 잔인한 폭력신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베토벤, 엘가의 고전 음악들입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사랑 노래 Singing in the Rain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음악과 극의 부조화가 충격적으로 폭력적인 장면에 충격을 기괴하게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영화의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자면 영화는 청각과 시각을 이용한 매체이고 영화에서 사운드는 이미지와 어우러져 구체적인 언어로 자리매김합니다. 각각의 소리들은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면서 이미지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공간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영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화에서 소리 사용의 모든 것을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